안녕하세요. 64세 된 박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결국에는 다행스러운 결말을 맞은 저희 가족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2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 80만 달러였는데 그 돈을 딸의 집 다운페이먼트로 몽땅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백인 사위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1999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제가 35세, 딸 지연이가 6세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딸의 미래를 생각해 이민을 결심했죠. 미국에 와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영어도 서툴고 자격증도 인정받지 못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딸만은 꼭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도 딸 공부 봐주는 건 절대 빼먹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숙제할 때 옆에 앉아서 모르는 단어 찾아주고 에세이 써야 하면 밤새워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키운 딸이 정말 잘 컸어요.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 받고 간호대학 나왔고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도 9만 달러나 되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30살 넘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백인이더라고요. 마이클이라는 IT 컨설턴트예요. 처음에는 좀 걱정됐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니까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 남자도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직업도 괜찮았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 80만 달러를 딸에게 줬거든요. 집 다운페이먼트로 쓰라고요. 그 돈이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에요. 미국 와서 25년 동안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차도 중고차만 탔어요. 딸 대학 등록금 내느라 빚도 졌었는데 그것도 야간 알바에서 다 갚았거든요. 한 달에 2,500달러씩 저축하려면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기꺼이 딸에게 줬어요. 딸이 시댁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거든요. 사위도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요.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사위가 저희를 나름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 때도 오고 생일 때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서 가져가면 냄새가 좀 강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문화 차이려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희가 딸네 집에 가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향제를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고 간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라면서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딸이 중간에서 힘들어 할까 봐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왔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저희가 딸네 집에 갔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잡채도 만들어 가고 갈비찜도 해서 갔어요. 손녀 소피아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가에서 오는데 또 그 냄새나는 음식 들고 올 것 같아. 정말 함께 밖에서 식사하기도 힘들어. 레스토랑에서 창피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2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받은 모든 차별과 무시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딸이 남편을 말리기는 했지만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마이클이 아직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25년 동안 딸을 위해 희생한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제가 무시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났어요. 순자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80만 달러나 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한국어 과외 수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딸네 집에 갔는데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냄새 나서 같이 외식 못해요. 한국 음식 냄새가 온몸에 밴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할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희 집 다운 페이먼트로 준 $80만 돌려받고 싶다.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말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알잖아. 나는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아니야. 25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산 엄마야. 그런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줄 이유가 없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집에 와서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였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증여로 처리된 돈이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부 증여였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때 딸에게 준 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결혼할 때 사위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변호사가 법적 문서를 준비하고 정식으로 $80만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식이 딸에게 전해지니까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정말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져도 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는 2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살았어. 그래도 딸만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며 참았어. 하지만 내 딸의 남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엄마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엄마가 무시받는 게 말이 되니?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너도 알잖아. 소송 서류가 마이클에게 전달되고 나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위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문을 열었는데 마이클이 머리를 푹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사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편견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마이클, 당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아요? 특히 소피아 앞에서 할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마이클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소피아가 할머니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배우겠어요. 그때 딸도 함께 왔는데 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를 좀 더 지켜줘.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읽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음식에 대한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더니 이제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진짜 맛있게 먹어요. 어머니,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녀 소피아도 이제 3살인데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고 사랑해요라고 한국말로 말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요. 마이클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 때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도와서 만들고 친구들에게도 제 장모님이 만든 한국 음식이라고 자랑하면서 대접해요. 얼마 전에는 마이클이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제가 만든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했어요. 동료들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니까 마이클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25년 동안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소송은 결국 취하했어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사위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8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을 때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깨달은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딸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해요. 마이클이 직접 한국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요. 그리고 저랑 함께 요리하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발음이 아직 어색하지만 어머니 오늘 뭐 만들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귀여워요. 딸이 그런 남편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마이클이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봐요. 딸이랑 같이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막 보면서 봤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사는 알아듣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난 추석 때예요. 마이클이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남자 한복을 주문해서 입고 절하는 방법도 미리 유튜브로 배워왔어요. 소피아도 작은 한복을 입고 아빠 따라서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3년 전만 해도 냄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 마이클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저랑 전화할 때도 처음에는 한국말로 인사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요. 발음이 틀려도 일부러 고쳐주지 않아요. 그 마음이 고마우니까요. 대신 칭찬을 많이 해줘요. 한국말 정말 많이 늘었네라고 하면 정말 기뻐해요. 요즘은 마이클이 한국 역사책도 읽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마이클이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아시아계 동료들을 더 배려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무심코 했던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자는 약속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때로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소송까지 언급했을 때야 마이클이 진짜로 반성했거든요. 네 번째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이클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마이클이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딸도 자신의 뿌리를 더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소피아도 할머니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는 마이클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배운 게 정말 많아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처럼 한국 문화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소피아가 자랄 때 할머니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해야겠죠. 요즘 소피아가 유치원에서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자랑한다고 해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맛보고 싶다고 하니까 작은 통에 담아서 나눠줬대요. 마이클이 소피아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해서 정말 기뻐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지난주에는 마이클이 한국 전통차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차 우리는 방법, 차 마시는 예절까지 배우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원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마이클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위라고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편하게 지내요.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해줘요. 며칠 전에 마이클이 김치찌개를 너무 맵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네 어머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정말 기특해요. 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와 마이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확실히 저를 먼저 챙겨줘요. 엄마가 힘드시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소송을 제기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물론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계속 무시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80만 달러라는 돈의 의미를 마이클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준 돈이 아니라 25년 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요즘 저는 한국어 과외를 더 열심히 해요. 마이클처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교회에서도 국제 결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았는데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졌어요. 마이클이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라고 말할 때 저도 덩달아 자랑스러워져요. 현재 저희 부부의 생활도 많이 나아졌어요. 딸네 집에 자주 놀러 가니까 외로워하지 않고 손녀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마이클이 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요. 80만 달러는 그대로 딸네 집에 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진짜 의미 있게 쓰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이죠.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무시받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특히 자녀를 위해 희생한 부모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해요.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 참지만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물론 법적 조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의사표현은 확실히 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그리고 변화는 정말 가능해요. 마이클처럼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던 사람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해야 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도 행복하고 사위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됐고 손녀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있어요. 며칠 전 소피아가 할머니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둘 다야.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라고 답해줬어요. 마이클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네요.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거예요. 마이클에게도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소피아에게도 할머니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마이클이 가끔 어머니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라고 말할 때 저도 너 덕분에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라고 답해줘요.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80만 달러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게 됐어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